안녕하세요 여러분, 젠틀입니다. 제가 골프 25년 차고요. 지금까지 10억 넘게 쓴 것 같은데 사실 이제서야 아마추어로서의 나가야 할 길, 스윙에 대해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가용 범위를 넘어선 풀스윙으로 고생을 해왔던 건데요. 구력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저 답답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저도 그래왔습니다. 왜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도 스윙에 일관성이 생기지 않을까, 왜 일관성 있는 스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이 가만히 있는 공을 왜 못 맞추는 걸까? 쉽게 깨질 수 알았었던 백타의 벽은 왜 이리 높은 건지,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기만 하죠. 스윙도 복잡해지고요. 필드에 나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내리막, 오르막, 러프, 잔디의 상황, 해저드 등등등, 거기에 동반자들이 알려주는 한두 마디를 듣다 보면 정신이 다 없어지고 공을 띄우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나마 몇 번 뜨는 공은 똑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엄한 데로 가서 죽는 게 태반이죠. 결국 골프에 대한 재능이 없나, 골프를 때려쳐야 하나, 이런 생각을 수십 번 하곤 합니다. 제가 골프 25년 차가 되고 유튜브를 한다고 골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보니 스윙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고 골프를 하신다면 저처럼 고난과 힘든 길을 걷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진리 같은 건데,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당연한 진리라는 게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의 생각을 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골프 초보와 골프 스윙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골프 초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해가 되기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릴 거니 구독과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고 하면 스윙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몸의 가용 범위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골프라는 게 회전 축, 이 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심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인 거죠. 축이 흔들리게 되면 공을 맞출 수 있는 기본 자세가 이미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백스윙 하신다고 보면 대부분 손을 쭉 뻗고 여기까지 뻗죠. 뻗고 코킹을 하고 올리는데 보시면은 머리가 약간 움직이죠. 들어서 프로처럼 스윙을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들고 싶고 거기까지 들고 싶으니까 안 올라가는 어깨를 척추와 머리를 보내서 올리시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오버스윙이라고 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오버스윙을 이렇게 넘어가시는 부분까지만 오버스윙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몸의 한계 백스윙이 여기까지 더 올라가는데 몸이 딸려가는 백스윙도 오버스윙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신이 들 수 있는 백스윙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미 오버스윙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나이가 이제 40이 넘게 되면 몸이 많이 굳죠. 그래서 프로나 유소년들처럼 그렇게 백스윙을 여기까지 쫙 핀 상태로 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디까지 드는 게 맞냐면, 머리만 생각하고 채를 들었을 때 더 이상 가지 않는 부분까지 드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어느 선 정도냐면 제 기준은 어깨선 정도에서 올라가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올라가고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더 가고 싶으면 여기가 아파요. 더 가고 싶으면 척추가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가용 범위 한계는 뭐냐면 어깨선 정도까지가 한계선인 겁니다. 백스윙을 할 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백스윙의 한계선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 해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까지가 한계선인데, 뭔지는 모르지만 위로 들릴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위로 들릴 수 있는 거고, 또는 어깨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척추에 대한 축이 미세하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더 많이 가면 더 많이 갈수록 더 많이 끌립니다. 이렇게 해서 공을 맞춘다는 거는 지금 제가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걸 하려고 자꾸 도전하는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쉽고 평탄한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로 가는 거죠. 일단 축이 흔들렸으니까 달려가면서 공을 맞춰야 되는데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맞추기도 어려운 건데 이렇게 들어서 가면서 맞춘다는 건 타이밍 맞추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결국 스윙이라는 게 이 임팩트 타이밍을 맞추는 건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맞추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척추의 기준 축을 지키면서 치는 게 잘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게 되면 잘 못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 백스윙 시 머리만 고정하고 척추의 축만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스윙의 일관성의 50%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연습장에 달려가서 해보세요. 그 거울이나 아니면 모니터를 봅니다. 모니터를 보시고 그대로 드세요. 여기까지가 백스윙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려면 팔에 힘을 빼고 손에 힘을 빼고 아주 천천히 살살 올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반동을 주거나 세게 들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미 이런 식으로 틀어졌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백스윙을 조심스럽게 드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자, 봤죠? 머리를 보시고 아, 여기까지가 내 백스윙 한계구나. 더 가시는 분 더 올리셔도 돼요. 하지만 머리나 이 기준축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선까지 조심해서 올립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더 드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버스윙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왼쪽의 벽이에요. 왼쪽의 벽. 왼쪽의 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레슨이나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왼쪽의 벽을 지키면서 치는 초보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하체가 빠진 걸 벽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건 벽이 아닙니다. 하체가 빠진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왼쪽에 벽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왼쪽에 벽이 됐으니까 얼리 익스텐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배치기가 되면서 채는 열려받게 되겠죠. 또는 이런 식으로 치시면서 벽이 만들어진다. 이건 벽이 아니에요. 해체가 빠져버린 겁니다. 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간 정도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빠지지 않고 버티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돌려보려고 빠진 거고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벽인 거예요. 이 벽을 지켜야만 스윙에 대한 일관성을 키우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첫 번째는 축을 지키면서 채를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나가시면서 얘를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돌리셔도 안 되고 세우셔도 안 되고 중간 정도 지점에서 멈추는 느낌입니다. 여기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돌아서면 안 됩니다. 선수들도 보면은 임팩트 구간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 무릎이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골반만 약간 빠진 느낌인 거죠. 얘는 정면. 그래서 왼발에 힘을 엄청 많이 두시고 하셔야 벽을 느낄 수 있다. 이 벽이 있어야 제가 내려오는 타이밍 있잖아요. 이걸 지지를 해야 이렇게 해서 맞춰서 스퀘어하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타이밍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골반을 돌리는 타이밍, 채가 내려오는 타이밍. 그래서 두 개 타이밍이 정확하게 딱 맞아야 공이 잘 맞는 겁니다. 근데 두 개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올라갔다 거기다가 만약에 척추까지 흔들리면 흔들렸다가 이런 식으로 오면 여기서 이 공을 맞는 타이밍이라는 게 임팩트 순간이라고 하는 건 한 0.05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하체를 돌리는 순간에 스피드와 느낌과 뭐 방향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게 따라 내려오는 속도와 방향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다 맞춰서 딱 맞추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그 주니어들 이거 연습하시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게 왼쪽에 벽을 세우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거는 거고요. 그걸 해야 스윙에 대한 일관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프로들은 그거를 이제 말하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자기네들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체를 돌리지만 돌리는 순간에 브레이크가 있는 거죠. 저희들은 브레이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체가 돌아가는 순간과 체가 내려오는 순간에 두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니까 스윙이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의 벽을 완전하게 느끼시고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왼쪽이 빠지지 않는 느낌과 척추의 축을 지키는 느낌, 이런 느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왼쪽의 벽을 느끼고 채는 머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들어서 두 개만 느낌이 오셔도 공이 맞는 게 완전 달라요. 머리를 고정하고 척추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느낌으로 천천히 들어서 하체를 잡고 빵. 틀이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윙에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9번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는 수많은 스킬들, 그런 것들은 이 두 가지가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에 대한 기준, 스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 이게 흔들린 상태에서 아무리 누가 얘기한 뭐 레깅이니 보잉이니 뭐 돌려라 터라 던져라 이런 거가 아무 들어갈 수가 없는, 소용이 전혀 없어요. 이 두 개를 무조건 완성시키시고 나서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스킬들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레슨 프로들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구독도 안 하시고 레슨도 안 받겠죠. 왜냐면 너무 쉬운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걸 얘기할까 연구해서 계속 새로운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거죠. 그걸 따라해보지만 잠깐 반짝 괜찮을 수도 있지만 금방 잘 안 맞게 되는 거죠. 저는 앞으로 유튜브를 하는 동안에 이 두 가지 기본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할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죠. 왜냐면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니까, 알면서도 잘 안 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 두 가지만 지킨다고는 스윙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거의 75% 이상의 일관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윙할 때 암만 힘을 주고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고 이걸 하면 상체가 안 딸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힘을 줬으니까 이렇게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만 자기가 중심을 지키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임팩트 후의 오버파워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백스윙 할 때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을 치고 나서도 힘이 똑같이 안 빠지고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또는 이렇게 백스윙 할 때만 척추의 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치고 나서도 척추의 축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이 맞고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힘을 자기 밸런스보다 자기 한계보다 힘을 더 써서 스윙을 하게 되면 치는 순간에 척추의 축이 틀어지는 거예요. 회전에 대한 축이 앞으로 가는 거죠. 백스윙 할 때 뒤로 갔다 그러면 치고 나서는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공을 온전히 맞출 수 있는 타이밍을 이렇게 하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덮어칠 수도 있고 들어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초보들이 많이 하는 거 힘을 막 꽉 주고 백스윙을 쏙 더 힘껏 더 세게 쳐봐야 공이 얼마 나가지도 않아요. 제가 말한 두 가지, 살살 들어서 머리 움직이지 않게 하고 하체 왼쪽에 골반 느끼면서 이렇게 친 게 127인 거고요. 아까 세게 친 게 그것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됩니다. 천천히 들어서 여기를 지키고 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이게 아직 풀파워로 친 것도 아니에요. 여기다 스피드를 붙여서 거리를 늘려서 일관성을 키우는 겁니다. 저는 골프하고 가장 흡사한 스포츠는 양궁이라고 생각해요. 양궁. 골프는 동적인 운동이 아니라 정적인 운동이에요. 가만히 있는 공을 치는 거죠. 양궁도 화살을 당겨서 와서 10점 만점에 맞추는 거잖아요.
양궁에서 그 활은 우리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팔 시위는 우리 팔과 텐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은 화살이 되는 거고. 양궁을 하시면서 이 활을 이렇게 흔들면서 또 이런 식으로 막 흔들면서 화살을 쏘면 10점 맞추는 게 불가능하겠죠. 저 멀리 있는 관역이 똑같습니다. 저희 몸이 기준이 된 틀인데 기준 틀이 흔들리면서 기준 틀을 흔들면서 이걸 정확하게 10점 만점 맞추는 거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준 틀을 흔들면서 일관성의 공을 맞추려고 하니까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답은 여기 있는 건데 답을 계속 엄한 데서 찾는 거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저거 받고 레슨 받고 유튜브 보고 뭐 하고 하면서 엄한 데서 계속 찾는 거예요.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20년 넘게 찾아봐서 알아요. 그냥 길과 답은 여기 있는 겁니다. 내 활을 정확하게 고정하고 화살을 날려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의 틀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헤드만 움직여서 딱 쳐야 여러분들이 왜 공을 맞추기 어려우신지 아시겠어요? 레디? 스윙에 대한 틀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양궁할 때 이미 달달달달달 떨면서 팔을 쏘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스윙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공이 여기 있는데 그냥 내기면 어떻게 되죠? 여기 맞겠죠. 여기 맞겠죠. 그 다음에 친 다음에도 이렇게 감거나 힘을 이렇게 쓰면 스퀘어하게 맞지 않겠죠. 다쳐 맞을 겁니다. 그럼 공이 스핀이 먹어서 공이 어느 쪽으로 날아갈지 가늠이 안 돼요. 그 순간에 하체까지 돌렸다 그러면 열려 맞을 수도 있고 땡겨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원하시는 일관적인 스윙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힘을 빼라고 해도 힘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백스윙에서 힘을 주고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힘을 주고 올렸는데 갑자기 어떻게 힘이 빠져요? 빠질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백스윙 하실 때 힘을 빼시고 머리만 보시고 살살 들어가지고 여기에 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천천히 살살 들어야 돼요. 천천히 살살 들어서 이것만 지켜도 아까 말씀드렸죠? 75%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정타 맞추기입니다. 정타 맞추는 훈련. 정타를 아마 맞춰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게 정타거든요. 헤드는 기본적으로 스위스 팟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거기 맞추면 반발력 때문에 살살 쳐도 공이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정타와 스위스 팟에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은 풀스윙에서는 불가능해요. 어프로치 스윙이나 하프 스윙 정도에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프로치 연습부터 하시고요. 조금 되신 분들은 하프 스윙 정도에서부터 연습을 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1번과 2번을 기억하시고 머리와 팔, 왼쪽의 벽을 기억하시고 허리 정도 높이까지 8번을 드시고 8번으로 머리만 생각하세요. 백스윙 허리까지 들어서 그래서 정타에 맞추면서 공이 똑바로 날아가는 그 훈련을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1번과 2번 틀을 가지고 하프 스윙 정도로 해서 공이 정확하게 맞아서 공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연습. 머리 고정하고 천천히 들어서 틀을 완성하고 정타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 코킹이니 꺾는 거니 뭐 보잉이니 뭐 힙턴이니 레깅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스윙의 틀, 가장 기초적인 틀을 만들고 자, 여러분 제가 풀스윙을 한 게 아니에요. 하프 정도 느낌으로 빼서 그냥 휘둘렀을 뿐인 거예요. 여기 코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 고정하고 왼쪽 허벅지 힘을 주시고 들어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일관전 스윙의 연습입니다. 저는 지금 임팩트를 약간 주고 쳤고,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백이 넘어가지 않게 연습하세요. 백이 넘어가지 않게. 이 스윙이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레디 그냥 머리 고정하고 채만 살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쳤을 뿐이에요. 이렇게 친 게 다예요. 여러분들 연습장 가셔가지고 이거는 한 2, 30분만 연습을 해보셔도 공이 쉽게 맞을 거예요. 생각보다 쉽게. 왜냐면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틀을 만든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거는 변수가 크게 없어요. 레디 그래서 코킹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는 거라고는 그냥 쭉 빼서 쳤을 뿐인 거예요. 그냥 최소한 한 달 정도 이상은 연습하세요. 머리를 고정하시고 들고 더 안 올라가네. 이 백스윙 내가 한 개네. 한 개까지만 들어서 이렇게 치는 연습을 최소한 한 달. 제가 초보분들이나 챌린지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100m 정도만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면 100m 일관되게 갈 수 있어요. 흔들리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지키셔서 한 달이 안 되시는 분들은 2달 정도, 이게 스윙의 기초와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 안 되고 나머지 지금 유튜브에서 내용들을 막 들어가서 섞어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스윙이 그냥 말도 안 되게 바뀌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레디 처음에는 좀 뻣뻣하게 해서 뻣뻣하게 팔 좀 뻗으시고 힘을 뺀 상태에서 뻣뻣하게 해서 그냥 들어서 이런 식으로 치세요. 그냥 좀 느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허리를 안 쓴다고 하지만, 골반 안 쓴다고 하지만 쓰였죠. 이 정도가 골반 쓰임의 한계인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꽉 잡고 있어야 벽을 만들면 쓰인다는 거죠. 이것만 잡을 수 있으면 정타에 맞추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틀을 만들어 놓고 세게 치는 게 아니라 틀을 만들어 놓고 빠르게 치는 거예요. 헤드를 던져서. 이러면 이제 세게 치는 거 힘을 주면서 채가 약간 감긴 거죠. 하지만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감는 느낌이 들어도 공이 목표에서 한 10m 정도밖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열린 느낌으로 쳐본 거고요. 똑바로 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스윙이 어려운 스윙인가요? 머리 움직인 상태에서 들고 여기 고정하고 던졌을 뿐이에요. 그냥.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일직선으로 일관된 스윙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스코어는 100타를 넘고 싶어도 100타를 넘을 수가 없어요. 필드에 나가셔서 100m 정도는 일관적으로 계속 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2달, 3달 동안 이 틀 안에서 빠르게 치는 연습을 해서 8번 가지고 130, 140이 가면 100타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여태 풀스윙으로 고생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번으로 150m 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그것도 똑바로 가야 되는데 뭐 뒷땅 나고 탑핑 나고 뭐 오른쪽 가고 훅 나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실력이 올라간 다음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 뒷땅이나 뭐 탑핑이나 이런 거 셀 수 없이 나와요. 뒷땅 심심치 않게 납니다. 왜냐면 세게 치려고 이렇게 치니까, 내려오니까, 이 내리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라운드에 가지 않으면 실력이 팍팍
금방 줄어버려요. 왜냐면 일관된 스윙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돌아갈 수 있는 베이스적인 스윙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그걸 지키고 지금까지 연습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은 그 스윙과 스코어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지켜서 하세요. 내 몸의 한계를 넘어선 백스윙을 하고 왼쪽에 벽을 세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정타를 맞추지 못한 스윙을 한다고 하면 저처럼 20년 넘게 고생하셔야 됩니다. 아주 고생길이 있어요. 그러기 싫으시죠? 자, 초보들을 위한 제가 쉬운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쉬운 길, 아주 쉬운 연습, 아주 제대로 된 연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챌린지 분들이나 원포인트 레슨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스윙을 알려드리면 8번으로 80m에서 100m 정도 스윙을 만드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이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게 30분만 지나면 이 정도의 하프 스윙을 완성하셔가지고 거의 치면 선이 직선으로 나게 돼요. 직선으로. 그러면 스윙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한 달 동안 그 스윙에 대한 궤도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풀스윙으로 간다 하더라도 잘 안 맞으면 이 하프 스윙 정도로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다시 연습하고 다시 또 올라가고 그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미친 듯이 풀스윙으로 임팩트 타이밍을 맞추려고 막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미친 무당처럼 날뛰어본 거는 저 하나면 좋겠어요. 재미도 없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몸도 아프고 돈도 들고 환장합니다. 그 길을 원하신다면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각오만 돼 있다면요. 하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병원도 자주 가야 되고 연습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은 더 많이 하는데 잘 치기는 쉽지 않은 이상한 길이죠. 굳이 가시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어요. 자, 골프는 초보들에게 정말 어려운 운동입니다. 한 번에 잘한다는 건 그냥 불가능해요. 이제 어느 정도 해보셔서 알겠죠. 적어도 1단계로 10m에서 50m까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시고 2단계로 50m에서 100m 사이를 완벽하게 마스터 하신다면 스윙에 대한 기초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은 재생 목록, 젠틀한 레슨을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요. 그걸 마스터 하신 다음에 2-2단계 임팩트 있는 하프스윙까지 완벽하게 마스터 하신다면 안정적인 90대를 넘어서 제가 보기엔 80대까지 충분히 칠 수 있는 실력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도 일관성 있는 스윙을 가지고요. 가능하면 단계별로 연습을 해서 거리를 늘리시는 게 훨씬 더 쉬운 길이라는 겁니다. 물론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젠틀한 골프 100타 깨기 챌린지에 신청하시든가 아니면 원포인트 레슨을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방법도 알려드리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윙의 틀, 아주 기본적인 틀, 아주 쉬운 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웬만하면 영상만 보시고 그냥 따라 하셔도 충분하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00m 일관된 샷은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일관된 샷을 연습하시고 스윙의 틀을 만들어 보시면 내년 봄에는 완전히 달라진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초보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